안녕하세요. 자이 CNA 사우 여러분. 저는 사원 대표 구현탁 한은성입니다. 저희는 지금 CEO님 응접실에 나와 있습니다. 은성님, 저희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사우분들이 매우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네,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신임 CEO로 선임되신 상철님을 비롯해 우리 회사의 경영 현황과 사업 방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궁금한 점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은 신상철 CEO님과 경영 전략을 총괄하시는 박준혁 경영기획 담당님을 모시고 우리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해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카메라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이 CNA 대표이사 신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 담당 박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상철님께서는 자이 CNA 대표이사로 선임되신 지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간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년이 금세 간 것 같습니다. 국내 현장을 모두 돌아보며 자이 CNA가 어떤 고객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를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산업플랜트 전문 건설사로서 우리 고객인 LG그룹의 발전과 성장해 왔고요. 국내 최고 수준의 실적과 능력을 보유한 자이 CNA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CEO로서 미래 발전에 초석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하며 반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직원분들과 소통이 부족하였는데 사원 대표님들과 이런 자리를 통해 지금까지 마련된 자이 CNA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직원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직원분들의 소리를 더 많이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 회사의 사업 전략과 경영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사업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경영기획 담당이신 준영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른 질문과 부연 설명에 대해서는 CEO이신 상철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영님, 사업 추진 전략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영기획 담당 박준혁입니다. 사회 여러분들께 우리 회사의 지속 성장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사업 환경 및 추진 방향,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 방안, 마지막으로 향후 수주, 재무목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환경 및 추진 방향입니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배경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사업 추진 전략 보고화에서도 산업 플랜트 전문 회사로서의 포지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LG 고객사 중심의 생산시설, 특히 클린룸, 배터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행 경험을 통해서 탑티어 건설 역량을 구축을 해왔습니다. 또한 LG 고객사 해외 거점 중심 연평균 매출 37% 수준의 해외 사업 수행으로 중국, 베트남, 그리고 이제 폴란드 중심으로 해외 사업 역량도 상당 부분 구축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LG 고객사의 의존도가 심화되다 보니 LG 사업 환경 변화가 저희 회사의 사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속 성장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로의 고객 다변화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LG 고객사 매출 비중이 거의 100%가 되다 보니까 LG 투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매출이 1조에서 2조까지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큰 반면에 저희가 역량을 많이 구축해온 데이터 센터, 클린룸, 그리고 전지 소재 등의 외부 시장은 그 성장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에 단순하게 시공과 플랜트 EPC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행에 집중을 했다면은 앞으로는 저희가 역량을 구축한 사업 영역 중심으로 목표 포트폴리오를 구체화해서 수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객 다변화를 목표로 해외는 고객사, 주력 신규 거점 중심으로 동반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는 저희가 축적해온 사업 경쟁력 기반으로 외부 수주를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되 해외 외부 시장은 자사 역량을 고려해서
기존의 주력 거점에 한해서만 로컬 협력사와 동반 등을 전제로 선별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로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추진 방향 각각에 대해서 구체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목표 사업 영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는 기 확보된 역량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별화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년간의 수행을 통해서 축적한 MEP 설계 특화 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생산 설비 구축까지 포함해서 EPC 통합 수행 역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객사로부터 그 밸류를 인정받은 프리콘,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도 차별화 포인트로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업 영역별로 구체 방안을 말씀드리면 클린룸, 그리고 이제 첨단 제조 설비 영역은 외부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LG전자의 생산기술원과의 공동 사업 모델 수립을 통해서 고객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공 플랜트 분야는 GS건설과의 협업을 통해서 GS 관계사 중심으로 사업 물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SAF, 또 친환경 등 차세대 사업 참여를 위한 특화 역량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리소스 투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인프라 분야는 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관리 역량과 함께 GS건설 협업을 통해서 투자 역량, 수주 파이프라인 확대 역량도 레버리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당사의 역량을 점검한 후에 경쟁력 강화를 이행해서 LG 고객사의 기존, 신규 거점 역량 중심으로 외부 시장 확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의 경우에는 현지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한국 플랜트 시공사와의 경쟁력을 비교한 후에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자사가 다양한 수행 경험을 축적해온 만큼 현지 로컬라이제이션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가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현지 제너럴 컨트랙터 협업 가능성, 그 다음에 영업력 강화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인도는 아직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현지의 경험과 자사 역량이 아직은 부족한 만큼 경쟁력 있는 현지 파트너 확보, 그리고 이들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수행, 원가, 인력 모든 면에서 타국가 대비 경쟁력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지속해서 현지 회사까지도 포함한 외부 시장 진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년 재무 목표입니다. 25년은 사업 추진 전략 보고회 때 말씀드린 올해 목표를 그대로 인용을 하였습니다. 26년 매출과 수주는 현재 가시화되어 정보 취합 중이거나 아니면 고객사와 협의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수주와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하였고, 27년 이후는 LG 고객사의 경우 현재까지 집행된 투자 내역을 근거로 향후 투자 예측치를 목표로 반영을 하였고, 외부 시장은 목표 비중을 설정을 하여서 전체 수주와 매출 목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와 연계해서 LG 고객사의 투자 기준은 단기간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수적 시각하에 외부 시장의 비중을 늘려서 29년까지 지금까지 최고 실적이었던 2조 수주와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단기, 중기 사업 포트폴리오 추진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추진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 과제들을 강한 실행력을 중심으로 저희가 실행에 추진해서 반드시 목표한 이러한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영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구성원 관점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CEO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준영님이 발표해 주신 전략에 따르면 우리 회사는 캡티브 국내 풀포텐셜 달성을 기반으로 고객 및 시장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LG그룹도 경영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수의 계약보다는 가격 중심의 경쟁 입찰 방식을 검토하는 등 우리 자이 C&A 입장에서는 수주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따른 캡티브 시장의 안정적인 선점을 위하여 대응 방안이나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사가 당면하고 있는 안정성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사의 주요 고객인 LG그룹의 사업 변동성, 두 번째는 수주 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LG그룹의 사업 변동성은 당사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실행력을 기반으로 외부 시장으로 진출하여 우수한 고객군을 마련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그동안 많은 레퍼런스를 통해 확실히 강점을 보유한 2차 전지, 양극재와 같은 산업 플랜트 분야와 AI로 인한 큰 투자 수요가 예상되는 데이터 센터 분야, 많은 산업 분야에서 요청되는 클린룸 분야를 근간으로 외부 시장을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수주 환경 악화는 외부 시장뿐만 아니라 당사의 주요 고객인 LG그룹 고객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한 참여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고객이 당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영업을 강화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시공사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영업을 위해서 프리콘 단계에서 고객과 밀착 협업하고 설계 기획 초기부터 선제적인 기술 제안과 원가 절감 방안을 제시하여 시공 파트너로서 존재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VE 역량과 우수 협력사 풀 확보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수행 단계에서 안정적인 수행을 하기 위하여 빔 등을 통해 시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 후 외부 사업 비중 30%까지 확대가 목표인데 지금까지 우리 회사는 LG그룹 캡티브 위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외부 노출이 제한적이었잖아요. 외부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강조하여 네임 밸류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외부 사업 수주를 위한 회사의 홍보, 영업 전략, 그리고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질문은 당사가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거나 영업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묻는 질문인데요.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당사의 차별성, 핵심 역량을 반영한 밸류 프로포지션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무엇을 잘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고객 입장에서 정리하여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위하여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기술력 중심의 브랜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는 당사가 LG그룹을 주력 고객사로 하였기 때문에 홍보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외부의 잠재 고객사에게 당사를 알리기 위해 GS건설 홍보실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전문 미디어, 디지털 마케팅, 컨퍼런스, 언론 활동을 통한 인지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의 브랜드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협업하는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자이 CNA는
대기업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중견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목표 수준이 대기업인 애매한 포지션을 위치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선결과제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외부 시장의 범위와 타겟은 명확히 되어 있는지, 선별적 수주의 명확한 의미는 무엇인지, 예를 들어 수익성 기준인지 공사 규모 기준인지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외부 시장에서의 진출은 충분한 시장 수요가 있고 당사가 실적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잠재 고객이 당사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곳,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클린룸, 데이터 센터, 산업 플랜트 부분을 목표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수준은 결국 수익성과 실행 가능성을 기반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초기 진입하는 외부 시장에서 성공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초기부터 수익성과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수주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몇몇 입찰에서 실패를 하고 있으나 낙찰 실패 사례 등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5년 내에 외부 사업의 매출을 30%까지 확보하며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캡티브 프로젝트와 동일한 안전 관리나 실행 기준으로는 외부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캡티브 프로젝트와 넌 캡티브 프로젝트에 대하여 접근 방식의 이원화를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고객별로 합리적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즉, 고도화된 기준을 요청하는 LG그룹 고객은 그 요청 수준에 맞는 대응을, 외부 시장은 시장에서 통용되고 적용되는 합리적인 수준을 적용해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본 정신 하에 체질 개선 TF를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프로젝트 준비 인력이 많을 때는 수익성보다는 본사관리비 세이브 관점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CEO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인력 대응을 위해 일감 확보 전략은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리한 저가 수준은 장기적으로 회사의 체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인력 활용을 통한 고정비 절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체질 개선 TF를 통하여 체질 개선 노력을 우선하고, 이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 수익성 있는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플랜트 시장의 어려운 업황으로 인해 플랜트 사업 관련 인력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현재 LG화학 석유화학 사업은 당분간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GX 칼텍스 공사를 일정 부분 참여한다면 나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S 건설과 협업 추진에 대한 CEO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플랜트 정체 속에서 GS 건설과의 협업을 통하여 GS 칼텍스 같은 고객의 수주를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GS 건설과의 협업은 단순한 일감 마련이 아닌 상호 보완적 시너지가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역할과
책임이 명확한 구조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당사의 보유 역량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당사가 보다 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대응하여 조직의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철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구성원들 모두 회사의 미래 성장 포트폴리오에 대해 이해하고 각자 본인이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구성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영 현황 공유회를 통하여 간단히 당사의 비전과 미래 방향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5년 CEO 경영 현황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전반에 대해 설명해 주신 준영님, 그리고 불편한 질문에도 성실하게 답변 주신 상철님, 그리고 저와 같이 진행을 맡아준 은성님, 그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성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